네, 여러분, 인지적 유연성 이론, 스피로가 제시한 인지적 유연성 이론 주제 중심 학습부터 먼저 우리 한번 탐구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글을 먼저 읽어 볼게요. 제가 주제 중심 학습을 실시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인지적 유연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수는 왜냐? 한번 읽어 볼게요. 상황에 기초한 스키마 연합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상황에 기초한 스키마의 어떤 연합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학습을 진행한다. 좀 말이 어렵죠? 주제를 바꿔나가면서 학습이 진행되면 같은 지식도 활용도가 달라지게 되고 이에 사고력이 확장될 수 있다. 핵심은 이거예요. 두 번째 문장만 외워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A 주제라고 하는 것과 B 주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는데, A 주제를 학습할 때는 우리가 지식이 A, B, C, D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B 지식을 활용할 때는 B, C, D, E의 지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들은 주제가 A에서 B로 달라지게 되면 이 A라고 하는 세부 지식들은 필요 없을 수 있고 새로운 E라는 지식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주제를 바꿔나가면 학습자들 머릿속에서 이미 이해하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기능들의 활용도가 달라지게 되고, 그 달라지면서 이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활용되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활용되는 걸 학습하면서 학습자의 사고력이 어떻게 된다? 확장되는 거지. 사고력이 확장되는 것을 노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A라는 주제를 학습할 때는 A, B, C, D라는 지식이 필요했고 B라는 주제를 학습할 때는 학습자가 B, C, D, E라는 주제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 B라고 하는 지식이 둘 다 똑같은 A, B라는 주제를 쓰이긴 하지만 또 달리 쓰일 수도 있어요. A에서는 B로 쓰일 수 있지만 B에서는 B-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지식도 주제에 따라서 활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도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주제를 바꿔나가면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들을 달리 활용하도록 해서 학습자의 뭘 높여준다? 사고력을 확장시켜주는 게 주제 중심 학습의 핵심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 주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불이 난 상황에서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 이게 주제가 될 수 있죠. 자, 현실적 상황으로 볼게요. 혹은 물에 빠진 상황에서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불이 난 상황이랑 물에 빠진 상황은 주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주제가 달라요. 근데 같은 위기 상황이라는 건 어떤 정도 공통된 거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지식이 활용될 수는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빨리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어떻게 몸에 신체적 이상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는 비슷할 수 있어요. 둘이가 맞죠. 근데 불이 난 상황, 물에 빠진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활용되는 지식들이 달라요. 이때는 연기가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그 다음에 물에 빠졌을 때는 내 몸이 어떻게 하면 뜰 수 있는지, 혹은 이게 지금 강물인지 바닷물인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건 예시로 사용됐던 예시들입니다. 아시겠죠? 사용될 수 있는, 실제로 이 스피로 인지적 유연성을 활용할 수 있는 예시들을 제가 다른 데서 학습한 걸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불이 난 상황이나 물에 빠진 상황이나 여기서 위기에 대처하는 주제, 이 주제를 두 개 배울 때는 비슷한 내 머릿속에서 어떤 기능과 지식들이 활용될 수도 있고 다른 지식과 기능들이 활용될 수도 있잖아요. 결국 중요한 거는 주제가 달라지면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기능의 활용도가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다? 이 두 상황을 겪고 이 두 상황뿐만 아니라 세 번째 주제, 네 번째 주제, 다섯 번째 주제를 꾸준히 반복 학습하게 되면 학습자의 인지와 기능에 대한 영역은 넓어질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어떤 사고력의 확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게 바로 주제 중심 학습의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시죠? 불이 난 상황, 이거 잘 기억하세요. 불이 난 상황, 그 다음에 물에 빠진 상황, 이게 하나의 주제가 형성됩니다. 혹은 산성비가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정부의 대처 방안, 혹은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바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렇게 큰 주제를 정해 나갑니다. 주제를 정해 나가고 두 번째 소규모 사례를 제시한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제를 일단 정했어요. 근데 이 주제라고 하는 거는 좀 다양한 사례들이 이 주제 안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결합되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주제는 조금 더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소규모 사례보다. 예를 들면 이 불이 난 상황 안에는 불이 난 상황 아래는 예를 들면 A, B, C, D라는 상황이 또 세부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아파트에서 불이 난 상황, 그 다음에 혹은 뭐 산에서 불이 난 상황, 혹은 뭐 학교에서 불이 난 상황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불이 난 상황이라고 하는 건 맞아, 다 비슷합니다. 주제 중심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지만 이 불이 난 상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세분화시켜서 학습자들한테 학습을 시켜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불이 난 상황의 위기 대처 방법 하면 학습자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 불이 나는지가 다르고 다 다른데, 예를 들면密閉된 공간에서 불이 났을 때 대처 방법과 넓은 산에서 불이 났을 때 대처 방법은 공통점도 있겠지만 차이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제가 정해지고 나면 그 주제 안에 있는 다양한 소규모 사례들을 교사가 분석을 해서 그 소규모 사례들은 뭐냐,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주제가 더 구체화된 거죠. 상황과 문맥에서 따라서 더 구체화된 어떤 소규모 그런 사례들을 학습자들한테 학습을 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무슨 능력을 키우라? 아까 위에서 주제 중심 학습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핵심 포인트는 학습자의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 구조의 어떤 유연성을 획득시키는 것도 맞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게 되면 지식 기능을 활용하는 능력이 당연히 달라지기 똑같겠죠. 어쨌든 주제 중심을 학습을 해도 인지적 유연성이 형성되는 게 맞잖아요. 소규모 사례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소규모 사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거는 주제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보다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지 구조를 획득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상황도 바닷물에 빠진 상황, 강물에 빠진 상황, 수영장에서 빠진 상황, 워터파크에서 빠진 상황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세분화된 상황과 문맥을 더 구체화시켜서 세분화된 사례를 제시하면 학습자가 효율적이고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지 구조를 획득할 수 있다. 왜? 이 상황에는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야. 이 상황에는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혹은 더 유동적으로 더 세분화되니까 그 사례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지 구조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주제를 바꿔나가게 되면 지식의 활용도가 달라지니까 사고력이 어떻게 확장된다. 솔직히 비슷한 말이에요. 다 비슷한 말이고 맥락은 다 비슷하고 연결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인지적 유연성 이론 안에서 전개되는 학습 방식이니까. 단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을 저는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제 중심 학습을 실시한다는 개념은 조금 더 큰 상위의 주제를 선정한다는 개념이고, 그러면 어떤 사고력이 확장된다는 어떤 장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고 풀이해 주시는 게 더 맞고요. 그 다음에 단 이 주제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 주제 안에, 하나의 주제 안에 다양한 상황과 상황 맥락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소규모의 사례, 상황과 문맥에 따른 소규모의 사례를 학습시켜서 효율적이고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지 구조를 만드는 것이 2차적 또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물론 주제 중심 학습을 해도 효율적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지 구조를 만드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다 연결돼 있으니까. 하지만 연결돼 있게 생각해서 암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좀 분절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지만 인지적 도제 이론 할 때도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에서 어떤 개론서들은 보면은 코칭과 스캐폴딩을 잘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구분하지 않을 거면 구분 안 한 상태로 놔두면 되잖아. 용어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구분해 놓지 않고 암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머릿속에 나중에 잘 인출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적어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주제 중심 학습은 사고력이 확장되고 소규모 사례를 제시하면 효율적이고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지 구조를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적는다고 해서 틀리지 않아요, 절대로. 단 이렇게 적으면 틀리겠죠. 주제 중심 학습을 실시하면 사고력이 확장될 수 있고, 소규모 사례를 제시하면 효율적이고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조 획득되지만 반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틀리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분절해서 적는 거는 답안을 맞춰 나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피로 인지적 유연성이 일어나면 주제, 사례 중심, 주제는 다양한 주제, 그리고 그걸 통한 사고력 확장. 그 다음에 소규모 사례는 어떻게 그 주제를 좀 더 구체화한 사례들이며 그것은 그 주제를 보다 상황과 문맥에 맞게 좀 더 세분화시킨 어떤 특수한 사례들을 탐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학습자는 뭐가 증가하게 된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의 어떤 효율성과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지 구조를 만들게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피로의 인지적 유연성 여러분들 다 이해되셨죠? 자, 강의 끊고 그 다음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